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번에 한국갤럽에서 또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갤럽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24%대가 계속해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도 24%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제가 걱정 어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많이 또 욕을 먹었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걱정 어린 얘기를 한다라 그래가지고 욕을 또 먹는 기괴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였습니다. 거부권이 이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거부권 자체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예민하게 적응을 이걸 못하게 된다면은 지지율이 더 떨어져 가지고 10%대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6월이 되기 전에 5월 한 말쯤 돼 가지고 10%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1%가 나왔습니다. 21%. 그러니까 바로 직전 조사에서 23%였는데 24%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3%가 더 하락을 해가지고 21%가 나왔으니까 완전히 글자 그대로 턱걸이인 상태이죠. 20%대가.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21%라고 하는 지지율은 지금 최저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지고 지금 70%가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부정평가가.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중간에 있는 거 91%니까 9% 정도는 이제 뭐겠습니까? 정치에 이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찬송도 반대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무당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눈에 띄는 거는 원래 그 무당층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 2, 30%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 2, 30%가 지금 전부 다 부정평가로 돌아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3%가 지금 등을 돌렸다라고 하다 보니까 21%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대 지지율이 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3%가 더 떨어져서 18%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달 5월 10일 그 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지지율 진짜 10%대로 떨어진다. 정말로 지금 뭐 친윤계가 됐거나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눈과 귀를 막고 계실 때가 아니다.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도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이성윤이가 그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죠. 말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이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또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조국 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또한 발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사실상 지금 이제 뭐 특검법만 하더라도 뭐 4개, 5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조금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가면 갈수록 뭐 언론들 같은 경우도 대노했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서 계속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그 통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조차도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가까스로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재결이 된 거를 이제 막아내기는 막아냈지만 국민적인 어떤 여론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벌써 22대 국회는 시작이 됐고요. 바로 이제 최상면 특검에 대한 요게 이제 다시 또 재의결이 됐었을 때 그때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글쎄요 아마 지지율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지금 상황이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크숍에 가셔가지고 국민의힘 이제 그 의원들이랑 만나가지고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는 이제 전부 다 잊자라고 하면서 맥주까지도 이제 마시면서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도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지금 축배를 울릴 때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워크숍에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국회 저기 그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의원들이랑 맥주를 같이 마시면서 우리가 뭐 한 팀이다, 뭐 우리가 이제 뭐 더 잘해보자, 과거는 모두 다 잊자,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이 좀 느껴지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맥주를 마시겠다라고 하는 맥주를 마셔야 되는 대상은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구당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페이스북에도 이제 그 두 번이나 글을 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또 튀어나와 가지고 지구당은 뭐 정치 개혁에 반하는 것이다 뭐 이딴 소리 또 하고 있던데, 홍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밥만 먹는다라고 해도 비판할 법한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홍준표 같은 진짜 간신배, 기회주의자, 이런 진짜 잡스러운 어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빨리 멀리 하시고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과 원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정당을 만들겠다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던데, 살다 살다가 저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말을 정치권에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무슨 뭐 도요타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할 법한 얘기지, 무슨 놈의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하이브리드 뭐 이딴 소리라고 앉아 있습니까? 그 전략이 뻔할 뻔짜잖아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게 뻔해 보이다 보니까 2등, 3등, 4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나경원 지금 뭐 당선인이 됐거나 뭐 유승민이 됐거나 안철수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자리가 됐거나 좀 쓰다듬어 주겠다, 위로를 하겠다 한답시고 최고위원직을 지금 다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국민의힘 자체의 한동훈 위원장의 권위와 한동훈 위원장의 그거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이죠. 원래 그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일반 국민 여론을 한 30%에서 40% 정도를 넣고 당원들 의견을 한 60%에서 70% 정도 넣는 거, 그거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제일 처음부터 주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당원 100%로 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걸 밀어붙이고 있었죠.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홍준표 같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꼰대 같은 인간들은 그거를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당원들의 어떤 의지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파워로 인해 가지고 그런 목소리들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한 30%에서 40%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끝끝내 한동훈 위원장을 흔들기 위해 가지고 조정훈이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그 완장 차고서, 총선 백선지 뭔지 아는 그거 완장 차고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 면담하겠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끝끝내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의 권위를 흔들기 위해서 일반 국민의 의사가 30-40%가 들어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야 당대표로서의 권위가 생긴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살짝 또 기회주의자 같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뭐 유승민이 됐거나 안철수가 됐거나 나경원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과 공동 당대표가 되듯이 하이브리드 뭐 이딴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가서는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제가 또 열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21%입니다. 축배를 지금 올리고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예? 워크숍 같은 데 가가지고 지금 뭐 야 우리 뭐 과거를 읽고 뭐 22대 국회 열심히 해보자 이러고 지금 있을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참으로 진짜 깝깝합니다. 부정평가가 지금 70%대고 20% 지지율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지금 10%대 지지율이 되게 되면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검해서 계속해가지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묻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그 꼰대 같은 인간들 가지고 그거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비상한 머리랑 참신한 어떤 그 아이디어가 지금 필요한 시점에서 아주 날카롭게 갈고 닦아가지고 딱 저게 그 폐부를 찌르는 그런 지금 모습이 필요한데, 모여가가지고 지금 맥주나 지금 막 들이키면서 그렇게 축배를 올리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가지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에 무슨 뭐 홍준표가 뭐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뭐 유상범이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좀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이 무슨 뭐 똘똘 뭉쳐가지고 거부권 막아냈네? 그럼 또 맞고 해가지고 오케이 됐구나.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는 필요 없구나. 라는 판단을 설마 안 하고 계시기라고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면은 그거는 오판 중에 정말 오판입니다.
이랬다가 지금 이제 그 최상병 그 특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뭐 이중섭 대사랑 뭐 전화를 어떻게 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지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휘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을 잘 뒤집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 말고는 없습니다.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고 새로운 어떤 이슈를 던져가지고 이거를 뒤집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을 인정하시고 품으셔야 된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홍준표 같은 그런 인간 좀 제발 좀 쳐내시고. 저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디 무슨 뭐 서당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서예나 쓰고 계실 법한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냥 얘기를 하고 그냥 꼰대 중에 꼰대 같은 얘기를 하고 막말이나 일삼고 있는 그런 인간, 서예에 비교하는 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잘못됐네. 예절이라고는 없으니까. 그 뭐 나이 드신 분으로서 뭐 예절이 지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의 얘기나 지금 듣고 계실 때가 아니고요. 잔머리나 굴릴 줄 알고 기회주의자 같이 행동하는 이철규 같은 사람의 그런 얘기나 듣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20%대 지지율까지 무너진다. 이거 정말 답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10% 지지율이 되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